글쓰기를 지도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커리큘럼이 없어요. 근데 이런 데는 보내면은 망한다. 성장이 없다. 어디에서? 서술형에서. 근데 서술형이 뭐다? 고등학교 내신의 상위권과 중위권을 가르는 분수령이다. 대치동 내부 고열자입니다. 요즘에 학원들 설명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회를 분석할 수 있을지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회를 많이 다니시면은 네. 정신이 몽롱해져요. 너무나 혹하는 말이 많고 다 좋아 보여요. 기준을 잡기가 되게 힘든데 기준을 제시해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학습의 핵심은 네. 이게 예비 중1이든 예비 고1이든 네. 상관이 없어요. 핵심은 똑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글을 많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글을 읽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핵심.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문법에 맞는 글쓰기를 지도해주는 곳이어야 돼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빠르고 정확하게 글 읽기 훈련이 가능한 곳. 두 번째는 문법에 맞는 글쓰기 지도가 가능한 곳. 요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끝. 제가 이제 들으니까 네. 그렇게 혹하게 안 들려요. 굉장히 좀 뭐랄까 모호하고 좀 장기적인 얘기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느낌이 오는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비 고1이다 하면은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은 문제풀이 스킬 익히기, 스킬을 알려준다, 요령 알려준다 이런 거랑 구문 독해, 핵심 문장 정리해서 구문 독해 핵심 패턴 100개만 익히면은 모든 거 다 영어 다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혹은 설명하는 데 많거든요. 쏙쏙 들어오는데요? 예, 귀에 쏙쏙 들어오죠. 네. 이런 데 가고 싶어요. 네. 요거는 근데 잔가지다. 뿌리나 줄기에 해당하는 핵심이 아니라 잔챙이에 불과하다. 우리가 실은 영어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생각해보면은 빠르고 정확하게 글 읽기.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이 학군지의 영어 내신 시험은 엄청 빠르고 엄청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수능보다도 훨씬 더. 수능이 8쪽이잖아요, 대체로. 네. 내신은 12쪽이에요. 1.5배가 양이 많은데 지문을 다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외운 거 그냥 가서 기억한 걸로 쓰면 다 틀려요. 내용도 바꿔놓고 표현도 다 바꿔놓기 때문에 다 읽어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능력이 있어야 되죠.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능력. 근데 요거는 귀에 쏙쏙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딱 보면 느낌이 있어요. 아, 이거는 엄청 오래 걸리겠다. 이 능력을 기르는 거는. 근데 요거를 안 하면은 본질을 잡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하위권이에요. 상위권이랑 하위권 혹은 중위권 이거를 갈라놓는 분수령은 이거예요. 빠르고 정확하게 읽기가 되냐 안 되냐. 요거로 할 수 있는 데 가야 되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읽고 많이 읽은지 확인하고 피드백 주고 이런 데 가야죠.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이게 어려워요. 모호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뭐 문제 유형 익히고 구문 딱 하면은 다 잘 된다. 이거는 이해가 쉽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쇼트트랙 같은 거 할 때 쇼트트랙을 잘하는 선수들은 훌륭한 선수들은 빨리 달리는 선수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문 뭐 몇 개 정리해서 요것만 하면 영어 끝난다 이렇게 하는 거랑 문제풀이 유형별 스킬을 알려준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쇼트트랙 할 때 결승전 가까우면은 발레미기 하잖아요. 조금 더 빨리 피니시 하려고 발레미기 같은 거 라고 생각해요. 시간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단기적으로는 성장이 쑥쑥 돼요. 근데 쇼트트랙 선수인데 허구한 날 발레미기 마지막에 결승선 통과하는 것만 연습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성장이 확 되는데 그 다음에 안 늘어요. 이런 방법, 구문 독해 그 패턴 같은 거 몇 개 익혀주는 거랑 Not only bothers나 Just because doesn't mean 이런 거 패턴 같은 거 익혀주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익히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아이들이 확 크기 때문에 자꾸 빠져들게 돼요. 근데 요거의 단점은 뭐냐? 이 이상으로는 성장이 없어요. 쇼트트랙 발레미기랑 비슷하다 이거죠. 근데 아이들이 요거에 심취해 있기 때문에 혹은 학부모님들도 이 기억이 있어요. 다 학창시절에 이런 거 배워서 단기적으로 쑥 성장했을 때가 있었다 이런 기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해주는데 찾아다니는데 그거는 늘질 않아요. 잠깐 해서 이 정도 는 다음에 그는 끝이에요. 아무리 퍼부어도 안 늘어요.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채우냐? 중심에 해당하는 부분은 80% 시간을 투자하고 잔챙이에는 20 정도 투자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 구문 패턴 이런 거 익히는 거나 문제풀이 유형별로 스킬 익히는 거 요거는 20% 투자하면 되고 나머지 80%는 뭐 해야 되냐? 글 읽고 글 써야 돼요. 비유를 들자면은 쇼트트랙 비유 들으셨어요. 네네. 허벅지 살을 키우고 네. 기초 체력 기르고 운동 능력 기르고 이런 것을 지금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잔기술 이런 거는 크게 영향을 안 주고 조금 영향 주니까 나중에 네. 조금씩 해도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것 네네네. 같은데 네네. 이거를 대충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제 인지하고 계세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어머님들. 근데 이거 설명회 가서 이거 어떻게 구별하냐 이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교재 같은 거나 진도 나가는 게 연 단위별로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의 양을 읽을 줄 알 수 있잖아요. 훈련의 개념이니까 아이들을 장기적으로 성장을 시킬지를 네. 이제 얘기해 주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 1년치 교재 계획이라든가 맞아요. 이런 것들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 명시돼 있는 네. 그런 설명회가 좋다. 그게 있어야 돼요. 상당수 학원들은 이게 없고 그때그때 학부모들 눈치 봐가면서 쏙쏙 바꾸거든요. 이런 데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두 번째는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 코칭이 있어야 된다. 이게 사람이 요령 피우고 싶고 이게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네. 거의 모든 학생들은. 그럼 이거를 안 하려고 했을 때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냐 없냐, 요거를 확인해 주면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없어요. 아이가 안 했으니까 그 네 책임, 학생 책임이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되거든요. 네, 네. 요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인데 80% 이상의 학생들이 떨어져 나가죠. 네. 더 심하죠. 95% 이렇게 보는데 피드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실제로 설명회에서 네. 나오는 데가 많은데 진짜 피드백을 제대로 하는지 그렇죠. 그냥 말만 하는지 네네. 구별할 방법이 있나요? 있어요. 우리 학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글을 읽고 그걸 요약해서 쓰잖아요. 네. 쓴 거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하잖아요. 제대로 이거를 읽고 쓴 건지 담임 선생님이 다 읽어본 다음에 이거는 딱 봐도 어서 그냥 써머리 베껴온 거다 하면은 점수를 그렇게 안 주잖아요. 그거를 매번 기록하는 데면은 믿을만하다. 기록이 안 돼 있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근데 투명하게 네. 공개를 해야 돼요. 그게 학부모나 학생들이 모르게 되면 잘 모르잖아요. 약속을 명확하게 얘기 안 했을 때 약속을 지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약속을 잘 안 지키죠, 대체로.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거리감이 느껴지고 잊어버려요. 그랬었나? 가끔 전화해서 물어봐서 뭐 애들 잘하고 있어요 했을 때 잘하고 있다고 하면 안심하고 이런 정도잖아요. 피드백의 특성이 뭐냐면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을 안 받아도 그게 나쁜 건지 좀 왜곡하기 시작해요. 공부를 적게 하고 싶고 나약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피드백이 없어도 그냥 괜찮은가 보다 하고 공부 덜 하고 그런 거를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하셨다시피 불투명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학생이나 학부모가 요청하지 않아도 이게 기록이 항상 되고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이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안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체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네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요청을 하면은 알려드린다. 이거는 상당히 그 위험한 위험해요. 학원계의 구성상 우리 원장 선생님이 있고 행정실 있고 우리 담임 선생님들 있고 또 학생들 똘이 있는데 이 구조에서는 일을 좀 줄여가는 그런 경향도 있고 피드백이나 귀찮은, 손 가는 이런 일 안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요구하면 피드백 준다. 이거는 규칙적으로 되기가 사실상 네네. 불가능하다고 봐도 맞다. 대부분의 경우는 네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규칙적으로 피드백이 가고 그걸 어떻게 기록하고 확인할 방법이 있나?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어보면 알려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그 성적표가 항상 오픈되어 있는 학원들이 있어요.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도 공유 권한을 주잖아요. 네. 항시 열람권을 주기 때문에 이게 구글 드라이브로 이게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그 실시간으로 기입하는 거를 학부모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데가 좋다. 안 그러면은 아마 잘 안 될걸요? 이 정도까지 공유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일반적인 학원에서. 그러나 어떤 장치가 필요한 거죠. 개인이나 선생님의 재량이 맡기지 않고 체계를 갖춰서 구조가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제시되어야 된다. 구체적인 방법이. 네네네. 그 상태에선 비교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설명회 때 있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했다고 하면 실제로 아이가 수업을 하면 뭐 그 정도까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는데 제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제대로 장치가 돌아가고 있는지 그 정도 확인하면 이제 딱 확인이 되니까 그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확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투명하게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해야 된다. 학원 사람들 말 잘하거든요. 요청하면은 그 듣고서 바로 반응하는데 바로 감지할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대답하면 넘어갈 수 있겠다. 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런 데는 위험해요. 학원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도를 하는지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은 쉬울 거라고도 봐요. 학부모님들이 피드백 많이 주고 이렇게 할 마음이 다 있으세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데 이제 요구하면 알려준다는 것은 요구를 하고 관심이 있는 학생들한테는 좀 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별 말이 없고 학습에 관심도가 좀 떨어지거나 별로 없는 경우는 사실은 피드백이 없잖아요.
나중에 가면은 피드백 별로 안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학생은 배워가는 게 적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선생님의 특성, 요구사항이 없으면은 아이 덜 신경 쓰는 이런 경향을 막기 위해서 어떤 구조라든가 어떤 체계,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회 때 있으면은 그건 이제 피드백이 어느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구현되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회 때 예비 고1이나 예비 중1 이 학부모님들이 가장 근심이 크실 거예요. 가장 불안하고 예비 고1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아직까지도 내신으로 대학교 가는 시대예요. 현역에서 바로 대학교를 가려면은 고3 한 다음에 바로 대학교 가려면은 내신으로 가야 돼요. 차선책이 정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내신할 때 영어에서 변별력을 주는 게 제일 큰 게 뭐냐? 서술형이거든요. 서술형이 뭡니까? 영어로 글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고등학교 내신은 외워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외우는 게 불가능합니다. 양이 방대해서 불가능하기도 한데 다 외워도 지문에 없던 거를 쓰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쓰는 거예요. 글쓰기 능력으로 쓰는 건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문제가 어려워야 되니까 지문에 있는 거 똑같이 쓰게 하면은 애들이 외우진 못해도 익히면은 다 쓸 수 있는 애들이 나타나니까 어렵게 만들려고 다 변형시키는 거죠. 근데 요거는 그냥 순수하게 글쓰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은 글쓰기 지도가 없어요. 왜 없냐? 이 현실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네. 고등학교 정도가 되면은 선생님 한 명당 학생 수가 많아도 대충 굴러가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 한 명이 만약에 글쓰기 지도를 한다. 첨삭 같은 거 다 하나하나 해주고 코멘트 달고 피드백 준다 하면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글쓰기를 지도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커리큘럼이 없어요. 근데 이런 데는 보내면은 망한다. 성장이 없다. 어디에서? 서술형에서. 근데 서술형이 뭐다? 고등학교 내신의 상위권과 중위권을 가르는 분수령이다. 글쓰기 지도가 없는데 이 프로그램이 안 돼 있는 데는 보내면 안 돼요. 애들이 늘질 않아요. 서술형은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챙겨 먹을 수 있는 애들은 알아서 챙겨 먹죠. 근데 그런 애들은 어딜 가나 알아서 챙겨 먹고 학원 안 다녀도 스스로 챙겨 먹어요. 전제는 뭐예요? 학원을 고르는 거잖아요. 네. 간다는 걸 전제로. 이러면은 글쓰기 지도 있는데 가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등학교 이제 시스템 들어가면은 글쓰기 지도하는 데가 워낙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예요. 이제 거꾸로 돼야 돼요. 거꾸로. 어렸을 때부터 책 많이 읽고 조그만 책부터 두꺼운 책까지 많이 읽었던 애들이 이제 글도 많이 쓰고 에세이도 많이 썼던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1등급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상당히 힘든 거죠. 이래서 잘 안 바뀌는 거잖아요. 네네. 학원들에서는 상당수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화려한 거 유형별 정리해서 준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눈에 잘 보이는데 실은 본질 아닌 거 이런 것만 어필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가려서 들으셔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실은 예비고1은. 관련된 건데 고등학생 아니면 중3 이런 아이들이 글쓰기를 하면은 뭐 소용이 있냐,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 같은 게 덜 느냐, 더 빨리 늘어요. 얘네들이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글쓰기라고 하면은 빨리빨리 늘어요. 실제로 생각보다 빨리 늘어요. 배경 지식 좀 있고 한글책 좀 읽었던 아이들이라고 하면은 금방 늘죠. 주관식 필요하다 그러면은 주관식 가르치고 피드백 주고 요거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이 좋은 거죠. 예비 중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초등 영어랑 중등 영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초등학교 때는 문법 중심으로 가르치는 데가 없는데 중학교 때는 내신 시험 같은 거 염두에 두고 문법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문법을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품사랑 문장 성분 기초 익히는 거예요. 문법을 구성하는 뭐 사칙연산 같은 거죠. 수학으로 네, 보면은 요거를 안 알려주고 기초 다지기를 잘 안 하고 진도만 빼는 데들이 99%예요.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세요. 품사하고 문장 구성 요소가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왜? 서점에 가도 책이 없어요? 그리고 수업을 하는 학원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특강도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거 없이 공부한 아이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 있지 않냐? 당연히 이렇게 의문이 들 것 같은데요? 그런 거를 따로 많이 안 짚어줘도 할 수 있는 애들은 글을 많이 읽은 애들 있잖아요. 누가 따로 안 가르쳐줘도 눈치로 아는 애들, 생각해서 스스로 아는 애들, 그런 애들은 뭐 한 2%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유 없이 공부 잘한다고 이렇게 네. 보이는 쟤는 공부를 잘해. 네. 머리가 똑똑한가 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네. 품사랑 문장 성분 훈련 집중적으로 많이 안 해줘도 스스로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스스로 찾아서 정리하는 애들이잖아요. 찾지 않아도 정리가 돼 있어요. 맞아요. 문장이라는 걸 보면은 단어 그리고 그 단어들이 군집을 이뤄가지고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글을 볼 때 그게 머릿속으로 기본적으로 분석이 돼 있어요. 거기서 아주 간단하게 문장 구성 요소나 품사를 배우면 얘네들은 딱 들어와요. 이미 공부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학생들이 2%란 말이에요. 대치동에서 정말로 귀해요. 이런 애들이 많이 공부 안 해도 막 전교 1, 2등 가고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계단, 길 이걸 제시해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능이 부족해서 전교 1등 또는 최상위권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사다리 같은 게 없으니까 못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제 또 돌아가서 품사, 문장 구성 요소 좋단 말이에요. 어디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교재가 없어요. 시중에. 네. 문법책 한 200권 이상 봤거든요. 그리고 제목이 품사와 문장 성분이라고 들어가 있는 문법책 같은 것도 봤는데 사서 좀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이었어요. 내용은 다른 문법책이랑 똑같아요. 전형적인 문법책, 시중에 나와 있는 문법책들은 서로가 서로를 베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내용까지 똑같아요. 명사, 형용사, 부사, 투부정사, 관계사, 뭐 이렇게 가정법 이런 거 놓고 이제 조업하는 거잖아요. 책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실은. 대동소이하다. 품사랑 문장 성분이 확립이 됐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구나 절, 문장, 단어 이거를 구별할 수 있냐? 요거가 정리가 되어 있다고 전제로 하고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품사나 문장 성분이 안 돼 있는 애들은 이 책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수업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네. 더하기 빼기를 못 하는데 방정식 하고 있고 미분적분 하고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예비 중일 고를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문법을 만약에 체킹하고 싶다 하면은 품사랑 문장 성분을 훈련시켜주는 데를 골라야 된다.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은 15분이면 끝나요. 설명 들었다고 이거 익히는 애들은 없어요. 설명을 들어서 익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는 애들도 원래 알고 있었던 거지 설명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훈련을 받아서 이게 체화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해주는 데를 골라야 된다.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알아서 잘 알려줍니다. 이런 데는 주사위 던지기, 도박이에요, 도박. 그리고 학원업계의 특성상 선생님들이 대체로 프리랜서예요. 네네. 하나하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직원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대체로. 직원 체제로 가는 데도 있는데 굉장히 드물어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대로 가르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알아서 한다 했는데 학원이 이거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하면은 선생님 잘못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똑같은 학원이더라도 이미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선생님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가르치는 방식이. 같은 학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주사위 던지기 식으로 하는 데는 안 된다. 현실적인 거를 다시 짚어드리면은 문법의 기초, 문장 구성 요소, 품사를 아이들이 훈련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 그 프로그램은 괜찮다. 숫자는 좀 많지는 않죠. 이렇게 하는 곳이 많지가 않으니까 열심히 찾아서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변화를 줘야 된다. 예비 중1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학교에 올라간 아이들은 3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아서 품사, 문장 구성 요소, 개념을 익혀야 된다. 빨리 익히면 빨리 익힐수록 좋은데 몇 개월 만에 되는 게 아니라서 장기적인 계획까지 여기다가 같이 더하면은 그거는 잘 될 가능성이 높죠. 구체적인 방법 제시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얄팍한 거,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 이런 거에 혹하면 안 된다. 중심을 잡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글 많이 읽으면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글을 써보면은 실력이 늘어요. 천천히 성장하긴 하는데 그냥 계속 성장해요. 계속. 이게 뭐 당장에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걸 안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전공법으로 배우는 데를 가야 된다. 저도 이제 수업 많이 하잖아요. 뭐 영어 좀 잘하는 아이들 수업 많이 하는데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 또는 그 학부모님들은 요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쓴다. 그러면은 아주 영어 실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를 이미 알고 그런 수업을 찾으러 다니세요. 어떤 교육체제나 시간이 변해서 문제 유형이 바뀌고 뭐 입시 제도가 바뀌어도
어떤 데서도 다 통하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우리 입시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 방법은 향후 몇백 년 동안은 항상 통할 거다. 인류가 공부를 시작한 이래로 항상 유효했던 방법이에요. 구체적인 거 말씀드리면은 주관식, 서술형 이거는 계속 늘어나요. 이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제 잘하는 학교라고 네. 말하는 곳에서는 네. 이거 비중이 이미 높고 네. 더 높아질 거예요. 교육부나 교육에 깊게 관여하신 분들도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얄팍한 거 하지 말고 문제풀이 스킬, 뭐 유형별 뭐 공략 방식 이거 하지 말고 많이 글 읽고 생각하고 글쓰기 요걸 할 수 있는 대로 가라. 이제 문법은 아주 기초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힘든 문장 구성 요소 그리고 품사를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아이들한테 지도하는 그런 곳을 권합니다. 팔랑귀가 아니신 분들도 설명회 많이 다니시면 팔랑귀가 돼요.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 잔가지에 흔들리지 말자. 중심을 잡고 뿌리를 취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